자,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경제학은 항상 자연과학이라든지 수학처럼 되는 걸 목표로 해요. 그런데 자연과학은 실험실에서 다른 조건들을 다 통제하고 할 수 있고, 수학은 숫자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는 수행을 할 수 있지만, 자연과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이. 근데 경제학은 현실에서 물건을 만들고 사고 팔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. 실험실처럼 통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근데 얘네들의 목표는 자연과학이나 수학처럼 되는 거야.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? 가정을 세워요. 최대한 현실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가정을 세우는 거야. 그러니까 이런 게 없고 저런 게 없고 다른 조건이 다 똑같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순화를 시켜갖고 최종적으로 모델을 만드는 거야. 그래서 이 모델 가지고 실제 경제 생활에 임해라. 단순화시킨 거긴 하지만 뭐 정책도 만들어라 이러는 거지. 이 모델이 바로 경제학이에요. 자, 그럼 보세요. 일반적인 시작점 경제 이론에 그건 뭐야? 기초적인 모델이고요. 다른 상황이나 정책적인 선택지가 비교되는 모델인 거야. 그러니까 뭐 상황을 판단하고 정책도 정하고 이러는 모델인데, 얘가 정체가 뭐냐? 완전히 경쟁적인 시장 시스템이래요. 그러니까 이 완전히 경쟁적인 시장 시스템이라는 게 정체가 뭐냐면, 현실에선 독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. 여긴 독점 없어. 그리고 정보도 누구는 어떤 이 상품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고 누구는 조금 알고 그래갖고 좀 바가지를 씌울 수도 있는 건데, 여기서는 정보 알고 있는 게 다 동등해. 완전히 똑같고 완전히 똑같은 상태에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야.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런 건 없지. 근데 단순화하기 위한 거죠. 그래서 이러한 상상된 경제는 뭘로 분비냐? 매우 소규모 작은 생산자와 개별적 소비자들로 분비인데,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기업 같은 거 있으면 그 밑에 무슨 계열사 있지, 무슨 사업 부문 있지, 얼마나 헷갈려요. 그러니까 생산자는 작아야 되고 소규모여야 하고, 그 다음에 소비자들도 무슨 소비자 단체 만들어서 사고 요즘에는 공구하고 이러면은 공동구매하고 이러면 얼마나 복잡해. 그러니까는 소비자들도 그냥 개인으로 가서 사는 거야 그냥.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모델 어때요? 독점 같은 거 없어. 정보도 다 똑같아. 아는 거 다 똑같아. 생산자는 뭐 대기업의 횡포 이런 거 없어. 대기업이 없으니까. 소비자는 무조건 개인이야. 이런데, 그리고 이 뒤쪽도 보면은 굉장히 광범위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. 그리고 매우 좁은 동기와 욕구를 가지고 있대. 이건 또 뭐냐? 정보는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는 거야. 기업이 속이고 감춰져 있는 정보 이런 거 없어. 그리고 누군가는 그 자기가 소비하는 가치의 기준이 다르잖아요. 누군가는 좀 비싸더라도 환경에 좋은 걸 사고 싶을 거고, 누군가는 무조건 가격이 중요해 이럴 거고, 누군가는 어떤 브랜드에 집착을 보여갖고 그 브랜드 거면 무조건 사고 막 이럴 텐데,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동기와 욕구가 다 다를 텐데 그걸 일일이 다 고려해 줄 수 없다고.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도 다 똑같아. 이래야 모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런 경제학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. 전통적이지만 현실적이지 않은 그 가정의 긴 목록 속에서
벌써 여기 6개 나왔죠? 경제학자들은 뭘 입증하려고 했냐? 항상 균형 상태가 존재한다고 입증하려고 했대요. 근데 이 균형 상태란 건 뭐냐? 가격이란 게 있는데 공급이 수요와 똑같대. 모든 상품에 있어서. 즉 이게 공급이에요. 이게 수요야. 그러면 상품은 어디서 얼마로 만들어줘야 돼요? 요 양만큼 이 가격으로 만들어내야 돼, 생산자들이. 그러면 소비자들이 싹 다 사.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망해. 만약에 공급자들이 욕심을 내갖고 여기서 팔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사. 얼만큼? 이만큼 안 사. 얘는 원래 이렇게 더 많이 만들고 가격도 이렇게 받고 싶겠지. 근데 안 사. 그래서 누구나 이 균형 상태 안에서 물건도 만들어야 되고 사야 되는 거야.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시장 경쟁에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. 애덤 스미스가 얘기한.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개입해갖고 이 점으로 계속 끌어당기는 건 아닌데 저절로 그렇게 된다. 그리고 이런 이론은 모든 자원이 사용된다 이거야. 그것이 가장 큰 가치를 소비자에게 만들어내는 지점에서 모든 자원이 쓰인대. 그러니까 자원의 낭비란 건 없어. 자원은 낭비 없이 딱 사용돼.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. 자, 그래서 일탈. 이런 자유시장의 결과물에서 자꾸 일탈하려고 하는 애. 조금 더 싸게 살라고 하는 소비자라던가 아니면은 조금 더 비싸게 팔고 싶어 하는 공급자라던가 이런 애들은 그런 일탈은 어떻게 할 거야? 그런 짓을 하려고 시도한 애를 월스 오프 시켜버릴 거야. 그러니까 상태를 안 좋게 만들 거야. 망하겠지. 그래서 뭐가 존재할 수 없냐? 가능한 변화라는 게 존재할 수 없어. 이 시장의 균형 상태에 대해서. 여기서 변화는 있을 수가 없어. 특히 어떤 변화? 이거요? 이 시장 균형 상태에 대해서 만장일치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얘가 꾸미는 게 그러니까 이거죠. 가능한 변화 같은 건 없어. 여기서 일로 옮긴다? 가격을 가로로 옮기는 게 아니지. 여기서 일로 옮기든지 가격을 일로 옮기든지 했을 때 모두가 좋아할 수는 없다고요. 뭐 공급자는 자기가 더 높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가격을 일로 높이고 싶어 할 거고 소비자는 가격을 일로 내리고 싶어 할 거 아니야. 하지만 다 균형 상태를 깨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거고 당연히 공급자가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는 싫어할 거고 소비자가 가격을 내릴 수 있다면 공급자가 싫어할 거고 이런 식으로 만장일치의 그런 변화란 건 없어. 애초에 변화란 게 불가능하기도 하고요. 요런 그 경제학의 기본적인 가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지문에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바라는 게 영어는 영어고 뭐 사탐은 사탐이거든요. 다른 과목이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학의 기본적인 특성이라던가 근데 시장 경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가정 뭐 애덤 스미스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뭐 이런 거는 알아놓으면 상식선에서 알아놓으면 되게 그냥 개인적인 그 삶에서도 도움이 되고 특히 좀 어려워 보이는 이런 지문들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. 사실 이 올림포스에 있는 지문들 이번 올림포스가 조금 배경 지식을 요구한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런 류의 지문들이 사실 좀 있어갖고 그게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하면서 조금 애를 먹었어요. 근데 물론 제가 더 쉽게 설명해야 되는 게 맞겠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도 좀 더 장기적으로 또 뭐 수능도 뭐 비중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시험이고 그리고 이제 2학년 3학년 올라가고 뭐 그러면은 또 시험 내신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좀 갖춰놓을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소양들은 좀 갖춰놓는 게 아마 훨씬 편하고 유익할 것이다.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